그래서 제가 노약자석에 너무 힘들어서 앉았다가 어떤 할아버님이 타시면서 일어서라 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네네.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임산부 배려석. 우리 지하철을 타면 항상 만나게 되는 핑크색 좌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핑크 카펫. 네네. 핑크 카펫. 예, 여러분들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배려석을 매일 접하게 돼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게 비어있을 때가 많아요. 요즘에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정말 임신한 여성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고, 때때로 이제 임신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데 이렇게 배지가 있잖아요. 그 정부에서 나눠준 배지가 있어가지고 그 배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앞으로 꺼내놓고 아주 거기에 당당하게 이렇게 앉으시는 거 볼 때 제가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끔은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그 핑크색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들도 볼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공감이 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연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얼마 전에 저도 뉴스 봤는데 거기에 네.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짐을 얹어놓기도 하고 네네. 또 거기 앉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년 아주머니들이 네. 많더라 해서 네, 결국은 네, 네. 뭐 여여 전쟁이다 뭐 이런 네. 프레임의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첫 번째 감정은 부럽다. 부럽다. 네. 뭐 앉아서 갈 수 있는 게 부러운가요? 상당히 노산이었는데 저 때만 해도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되는 국면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젊을 때는 임산부가 앞에 있으면 누구나 약간 양보하는 분위기였다면 제가 임신할 때는 노산이었는데도 어디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누구도 양보해주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약자석에 너무 힘들어서 앉았다가 어떤 할아버님이 타시면서 일어서라 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네네.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네. 임산부석이 생기면서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부럽다. 왜 나 때는 저런 거 없었지? 반갑다, 이런 생각을 부럽다. 네. 했고 좀 임신했는데 특히 표시 안 나는 초기 임산부들이 네. 좀 이런 육신의 어려움?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죠. 되게 몸이 힘들죠. 무겁고 힘들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눈에 볼 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그렇죠. 막 항상 멀미하는 듯한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네. 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항상 비워놓는 게 약간 비효율적이긴 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실제로 들었다는 분도 봤는데 시험 삼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 카드 없는 분이 앉으셨을 때 무슨 매칭 시스템 같은 걸 해가지고 임산부 아닌 분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여기 경고음 같은 게 나오는 네.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이게 다 시행되는 것 같진 않고요. 시험 삼아 해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이 정도는 너무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연 변호사님은 그거를 이제 식별표까지 이렇게 우리가 감별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좀 아니다. 자연 더 먼저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말씀으로 들렸는데요. 약간 노약자석처럼 힘들면 앉아 계시지만 임산부가 눈에 띈다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임산부가 눈에 띈다면 그분에게 우선으로 양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노약자석 앉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힘들면 앉아 있지만 노인들 타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사실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미담을 많이 목격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지도 못한 빌런들을 만나기도 해요. 진짜 빌런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임산부 배려석하고 관련해서 만났던 한 빌런은 이제 젊은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체격이 좋고 좀 약간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체격이 굉장히 좋은 남성이었는데, 젊은 남성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핑크색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변에 누가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이어폰 끼고 자기 이렇게 그냥 할 일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걸 봤어요.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뭐 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비어 있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앉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임산부에게 특별하게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주는, 혜택을 주는, 그리고 배려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만들었지만 꼭 노약자석이 노인들만 꼭 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약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도 앉을 수 있고 어린 아이를 동반한 엄마가 앉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앉을 수도 있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앉을 수도 있고 또 가끔은 아프신 분들도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임산부 배려석도 저는 그렇게 비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그 자리가 조금 필요한 분들한테는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지가 열리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청년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비호감이더라고요. 정말 나는 누가 와서 이 자리를 내가 앉겠다고 얘기를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분들도 봤지만 실제로 무서워서 말씀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 경험상 제가 임신했을 때 배가 상당히 나온 이후에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년에 할아버님에 가까워지는 남자분들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절대 양보 안 해주시고요. 네, 맞아요. 네. 가끔 뭐 젊은 분들이 계셨을런지는 기억이 이제 희미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제 기억에 아마도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은 나도 해봤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 대부분이 남성 약간 할아버지로 들어간 초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양보를 해주셨던 딸 같은 기억이 마음으로 나요. 양보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딸 같게 제가 좀 나이가 있었지만 그래서 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예전에는 되게 할아버지들 들어오면은 노약자석이 없을 때도 잘 일어났는데 그렇죠.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이제 핸드폰 실제로 보기도 하시겠지만 빠져서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전혀 배려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네. 예전에는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 배려석이 없었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버스를 타거나 이랬을 때 연로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때로는 정말 임신을 한 여성들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서 그냥 자리를 양보하는 게 저희한테 약간 불문율처럼 이렇게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우리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약자들을 배려하는 권리로 약자들도 이것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사회가 좀 더 배려해야 된다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권리에 대한 박탈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손가락 부러졌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손가락 부러진 채로 막 짐을 들고 아침에 이 10,000원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 손가락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확 이렇게 밀치거나 이러면 제가 더 위협감을 느끼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빈자리를 찾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럴 때도 사실은 그런 배려석에 앉을 수 있다고 나도 저런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시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하철 안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 지정석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요즘은 또 주차장에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뭐 여성 우선 주차구역, 네, 그렇죠. 또 그는 노인 우선 주차구역 이런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똑같은 문제가 뭐 생긴다고 봐요, 저는. 권리와 의무로 가면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배려 차원에서 그렇지만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약간 눈치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권리를 주장하시고 싶은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율되어야지 그거를 뭐 개런티를 준다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그래서 감별표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앉으면 삐 이런 소리를 한다거나 그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다들 서 계시는 사이에 삐집고 들어가서 거기 앉으시는 분도 몸이 완전 힘들지 않으면 마음이 완전히 편하진 않거든요. 우리 서로의 이제 힘듦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 계속 그 다음 단계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네요, 진짜. 네, 너무 이제 각박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되게 바쁘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내가 누굴 배려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가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보고 저도 이제 주의해야 되겠어요. 더 이게 뭐냐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이어폰 끼고 사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정말 무아지경이거든요. 아무도 안 보이고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네. 지난번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일부러 대중교통을 잘 타는데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빈자리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가방을 안고 타면 아이만 앉힐 계획이었는데 안 치워주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요새 그런 분들이 분들 많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럼 가방을 안는 불편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애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불편하니까 가방을 놓으시면서 애를 안고 앉으라고 명령하시는 할아버님도 만났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자신의 권리, 자신의 힘듦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서로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이제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을 잘 보호해드리고 배려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의무화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이런 한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배려하는 마음을 펼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것은 아닐까.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의무화되고 이렇게 제도화되고 이러면 왠지 그 밖에 있으면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왠지 사람의 그런 마음 박탈감이 때문에 심리감. 근데 심리 이게 때문에. 약간 시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배려를 하면 법적으로 의무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지고, 사실 이게 너무 지나친 과잉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법으로 의무 내지 권리로 규정해버리면 자발적 배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요. 거. 이게 시소처럼 이렇게 적당히 균형을 그렇죠. 잘 맞추면서 이렇게 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문화거든요. 그렇죠. 네, 문화로 이게 잘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문화하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의식이고 이런 건데요. 저희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이거 어디까지 늘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골절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배려석을 만들어 달라든지 노인 배려석, 임산부 배려석, 환자 배려석, 자전거 배려석. 그러면 누가 남느냐? 출근하는 분들이 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내가 좀 힘들 때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조금 괜찮을 때는 다른 힘든 분들을 좀 더 배려하면서 이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까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즐겁게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